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코스피는 나흘째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 계속 10포인트 정도씩 내리더니 장중에는 1810선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기다리던 유로존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있지만 이제는 하향 조정된 실적이 문제입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자세하게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나흘째 하락하는 코스피는 1820선에서 공방을 벌이다가 장 초반에는 1810선으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보다는 낙폭을 줄여서 1820선 다시 회복한 상황인데요. 수급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오늘도 여전하지만 일단 기관의 매도 물량은 제한적입니다. 200억 원 정도고요. 외국인들은 오늘 1,600억 원 정도 현재 팔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인이 매수하면서 낙폭을 줄이고 있는데요. 현재 2,000억 원 가까이 매수해주고 있지만 낙폭은 좀처럼 줄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7포인트 내렸고요. 현재 1,821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반등 출발했던 코스닥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전장 상승폭을 줄이다가 하락 전환한 상황입니다. 개인만 매수하다가 외국인도 매수로 가담한 상황인데요. 개인 쪽에서 200억 원 정도, 외국인 쪽에서 1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지만 오늘도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18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그래도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에 490선은 지켜주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0.4포인트 내렸네요. 현재 491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도 점검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유로존 이슈 혼재 속에 재차 오르고 있습니다. EU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 스페인이 전면적인 구제금융으로 몰릴 가능성은 줄었지만 이번엔 이탈리아의 재정 불안이 불거지면서 소폭 오르고 있는데요. 나흘째 역시 오릅니다. 1원 60전 올랐고요. 현재 1,145원 30전 가리키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확인해 봤고요. 잠시 뒤부터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합니다. 013-3366-0110번인데요. 이 번호로 지금 바로 저희에게 매수하신 종목명, 매수하신 가격,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 종목만 고민이 아니신 분들은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점검도 가능한데요.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전문가와 직접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그동안에 구체적으로 시장 분석해보고요. 현명한 대응 전략까지 꾸려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미국은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 스페인 지원에 합의하면서 호재가 있었지만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도 나흘째 내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내일이 우리나라 옵션 만기라서 예. 시장의 반응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저께 유로존은 그 장 초반에 약간 지수가 흔들리다가 장 중간부터는 이제 상승으로 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막판에는 이제 상승폭을 조금 내주고 끝나는 상황이었는데요. 주가를 상승시키게 된 계기는 그 재무장관 회의에서 스페인에 약속했던 1,000억 유로 중에서 300억 유로를 이달 말까지 지원을 합의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스페인의 재정 감축 시한을 1년 정도 연장해줬다는 것이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다만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ESM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ESM을 통해서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를 살 수 있는 또 자본 확충을 해줄 수 있는 이거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실 시장의 낙지였죠. 물론 스페인에 300억 유로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였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기다렸던 ESM에 대한 결론은 없었다라는 게 시장의 문제였습니다. 또 하나는 독일에서 어저께 ESM에 대한 헌법 소원에 대해서 결과를 나오지 못했죠. 그것이 또 실망이 되면서 그 영향이 그대로 미국으로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지표 중에서 자영업자 신뢰지수가 8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작년 10월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반도체 업체인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지금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 심리가 약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저께 빠졌는데요. 사실 자영업자 신뢰지수가 안 좋고 기업의 실적이 안 좋다는 것은 경기 둔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시장에는 나쁠 게 없습니다. 어차피 3차 양적완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안 좋고 고용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3차 양적완화에 대한 기대 심리가 굉장히 크고 그것이 이제 8월 초순이냐 7월 말 정도에 진행될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미국에 앞으로 어떻게 반영될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어저께 같은 경우 자영업자 신뢰지수가 안 좋고 기업의 실적이 안 좋고 주가 빠졌지만
내일 새벽에는 FOMC 공개가 있습니다. FOMC 의사록 공개에서 만약에 3차 양적완에 대한 얘기를 어느 정도 했다는 뉴스만 나오면 일단 미국 자신은 4일 하락붐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 FOMC 회의 의사록 공개를 좀 확인하시면서 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핀란드하고 네덜란드가 계속해서 ESM 사용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지만 아마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이 ESM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기각된다 그러면은 뭐 상관이 없지만 이것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시장은 엄청난 충격을 쌓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로존 자체의 붕괴를 독일이 스스로 만드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은 무사히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만기 전날인데요. 오늘 국내장 역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을 했지만 낙폭을 좀 줄여놓은 상태고요. 오늘날 하락의 주요 요인은 뭐 외국인이 뭐 거의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현 선물에서 동시 순매도를 하고 있죠. 현물에서는 1690억을 매도하고 있고 선물에서는 거의 3000개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오늘 매도를 하고 있는데 18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죠. 개인만이 1960억 정도를 매수해주고 있고요. 특히 프로그램에서는 130억 정도가 프로그램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기관들이나 외국인이나 개인들이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갖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개인들은 전기전자 업종에 1000억이 들어오고 있고요. 운송장비 업종에 530억 정도가 매수 우위입니다. 유통에서도 한 210억 정도, 건설에서 한 240억 정도의 매수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좀 매도를 일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외국인이 지금 전기전자를 1190억을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몰렸죠. 삼성전자가 현재 거의 10만 개 이상 매도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삼성전자가 지난 6월 19일 이후로 단 하루를 빼놓고는 거의 매도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4만 2천 개를 매도했고요. 그저께도 2만 개, 또 그 전일도 4만 개 매도하고 있고요.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수가 크게 흔들리진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여타 종목으로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고요. 그것은 결국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다른 종목들이 시장에서 힘을 쓰겠구나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2,980개 정도, 약 3,000개를 육박하는 매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누적 매도로는 22,000개가 넘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외국인은 추가 매도할 수 있는 여력은 한 2,000개 정도 내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환매를 할 만한 시점에 다가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얘기는 주가가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작업이 곧 들어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기관들이 선물에서 누적으로 매수를 좀 진행하고 있죠. 증권에서 한 3,000개를 매수하고 있고 그 다음에 투신에서 4,300개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 같은 경우는 거의 매수를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죠. 이거로 보았을 때는 기관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관들이 마음만 먹고 사재 끼는 모습이 나온다,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오히려 외국인들은 지금까지 이익을 확정짓기 위해서라도 환매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분석, 국내 증시 시장 흐름까지 분석해봤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주신다면요? 오늘 외국인이 매도한 걸 얼마나 다시 회수하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지금 2시간 정도 남아있는데요. 오늘 월요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선 수평구간값 1842포인트를 종가로 안착시켜주고 끝나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비 오는 수요일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 그래서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우진투자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 그리고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상담 시작하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 한 번 더 알려드려야겠죠. 저희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합니다. 013-3366-0110번인데요.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 매수하신 가격, 비중까지 그리고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라고 자세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한 종목만 고민이 아니신 분들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상담도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상담은요. 전화 주신 분부터 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가장 고민이세요? 예, 소리바다. 소리 받아요.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 여쭤볼게요. 3,815원에 30%고요. 3,815원에 비중이 30%시고요. 다른 종목도 예, 있으신가요? 후성. 후성이요. 매수하신 예, 예. 가격은요? 5,450원에 10%. 5,450원의 비중이 10%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두 종목 저희가 봐드리면 될까요? 아니, 근데 이게 다 좋다고 이래 하던데 보니까 네. 계속 끝없이 떨어지는데 네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네. 전망 좀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내리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할 것인지 잠시 뒤 예, 예. 전망 들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예. 네, 저희에게 두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요. 후성과 소리바다입니다. 소리바다 비중이 30%, 매수하신 가격이 3,815원이라고 하셨고 후성은 10% 비중이신데요. 매수하신 가격 5,450원입니다. 이 두 종목 옆에 계신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 할 텐데요. 항상 예. 잘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전화 끊지 마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말투가 좀 아래쪽이시네요. 예. 예. 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일단은 뭐 또 고향분하고 또 우연찮게 연결이 돼버렸네요, 또. 왜 제 버린 거예요? 좋은 거지. 아, 근데 이 종목이 좋다고는 내 하던데 왜 네. 이리 자꾸 내려가는지 모르겠네요. 원래 뭐지? 그 사고 나서 수익 나면 좋은 회사고요. 예. 사고 난 다음에 손실 나면 나쁜 회사예요. 그렇습니까? 예. 뭐 삼성전자도 좋은 회사인 거 다 알잖아요. 예, 예. 근데 사가지고 수익이 나야 좋은 회사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뭐 우스갯소리 해봤는데 일단 종목 좀 보도록 할게요. 예, 예. 예. 일단 비중 많은 거 소리바다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예, 예. 이거는 뭐 어머님 좀 세대보다는 조금 뭐 젊은 애들은 좀 많이 알 것 같은데 뭐 소리바다 같은 경우에 그 젊은 애들 MP3 뭐 노래 다운받고 하는 거 아시죠? 예, 예. 그거 사이트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그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음악 사이트에서 뭐 다운받고 이거 말고 어떤 사신 이유 있으세요? 예, 예, 예. 뭐 한 들어봐도 될까요? 어떤 이유 사셨는지? 아, 그거는 모르지. 그냥 무작정? 예, 예. 그냥 이게 제가 네. 1,300원 할 때 1,000원 주고 사가지고 네. 이제까지 끌고 왔거든요. 예, 얼마에 사서 끌고 오셨다고요? 1,300원 할 때에. 아, 1,300원 올라갈 때 네. 수익 보고 예. 팔고 다시 1,000원에 사가지고 뭐 그때 뭐 해가 5,000원으로 다 바뀌더라고 얘기야. 이게 액면 병합돼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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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이거 지금 주신 단가가 3,815원이잖아요. 예, 그때 이제 이걸 이제 네. 제가 좀 추가 매수 해가지고 네. 그래가 이래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시장가하고 어쨌든 지금 매수가하고 맞는 거죠? 예, 예. 그럼 이렇게 같이 봐도 되겠네. 그럼 1,000원에 사가지고 많이 갔을 때 팔지. 이게 왜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대응을 그러니까. 못 해가지고 예. 이거는 이거- 올라갈 때는 금방 너무 급하게 올라서 급박 내려오니까. 근데 이게 이거- 제가 예, 예. 이거 좀 나쁜 표현 한 가지만 드릴게요. 예. 이게 벌써 애들이 해먹을 만큼 다 해먹어버렸어요, 이거는. 그래, 예. 이게 잘 보세요. 이게 네. 예전에 1,000원에서 샀을 때 이게 6,500원까지 올라갈 때 뭐 때문에 올라갔냐면 혹시 네. TV 화면 보고 계세요? 예. 보고 계시죠? 그럼 이게 올해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이게 얼마까지 이게 6,500원 뭐 한 5배 갔잖아요. 예. 이게 어떤 핑계로 갔냐면 이거 저번에 종목 상담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 페이스북에 그 음악 그 다운로드 받는 거 있죠? 예. 그거 런칭한다는 그 핑계로 이거 애들이 올렸어요. 네. 올렸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페이스북에 런칭이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주가 쭉 빠져버리죠. 그것 때문에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제가 왜 드리냐면은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핑계로 세력들이 단기간에 올리고 그냥
빠져나갔기 때문에 요거는 다시 반등 주려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초기에 수익 났을 때 좀 팔았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일단 그 제가 보기 기대치는 일단 반영이 되고 좀 올리기 좀 당분간 힘들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갖고 계실 때 이게 4,000원 어차피 4,000원 위쪽으로 주가 못 가면은 이건 어차피 팔았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아깝지만은 요거는 그 전에 참 수익 난 거 생각하면 참 못 팔겠죠. 크게 지금 손해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원래 오늘도 많이 내려가서 예, 그렇지. 제가 그 말씀 왜 드리냐면 예. 그냥 처음부터 손실나면 별로 그런 아무 생각이 없는데 예. 수익 났다가 이게 다 뱉어버리면 정말 아깝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제가 손절을 못 할 거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건 아니죠. 좀 손들어 좀 안 하고 막 가져가는 성질이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조금 손절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손절 일단 요거는 아래쪽으로 보면은 누가 봐도 이게 3,500원이건 깨진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아, 그래. 그래서 이건 아깝지만은 다음에 올라갈 때 조금 따라 그 1,000원에 잡으셨듯이 예. 올라갈 때 다시 잡으면 되니까 요거는 예. 액땜했다 생각하고 요건 좀 팔자고요. 예. 예. 그리고 후성 좀 볼게요. 후성은 요거는 참 말 안 듣는 아들 같죠. 그렇죠. 요거는 일단은 근데 제가 좋은 얘기 드릴게요. 이건 갖고 계세요. 예. 갖고 계신데 이게 제가 올라가서 갖고 계시라는 게 아니라 예. 요거는 제가 보기엔 이제 거의 빠질 만큼 다 빠진 것 같아요. 예. 제가 화면 그 TV 보고 계시다니까 예. 그 제가 다른 거를 한 예를 들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예. 자, 잠시만 대우조선 해양인데 이거 보기 전에 제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화면 보면은 아래쪽에 주가 계속해서 음봉 나오면서 거래량 늘어나죠. 예. 요거 잘 기억하시고 제가 딴 차트 볼게요. 자, 보면은 대우조선 해양을 볼 건데 요게 예전에 비슷한 화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팔면 안 된다 그러는 거거든요. 자, 보면은 자, 요게 2008년도에 자, 볼게요. 화면을 보면 자, 보면은 어떻게 해요? 지금 후성이 요만큼 요 빠지는 요 구간하고 지금 요 최근에 거래량 늘어난 거 상당히 비슷하죠. 예. 항상 그거 얘기하죠. 고점에서 거래량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면 고점이란 얘기하죠. 예. 그리고 돌려서 얘기하면은 많이 빠진 상황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은 바닥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하죠. 예. 그래서 대우조선해양도 잘 보세요. 지금 이게 많이 빠졌다가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죠. 예. 늘어난 다음에 바닥 잡죠. 예. 근데 중요한 건 제가 후성은 일단은 팔면 안 팔아도 되는데 올라가긴 힘들다고 말씀드렸죠. 아. 그게 요 뒤에 보세요. 일단 거래량에서 바닥은 잡았지만은 자, 차트를 좀 늘려볼게요. 늘려보면은 이후에 주가가 좀 반등을 중했지만은 그게 반등폭이 안 크죠. 예. 시간 한참 지나고 나서 올라갔죠. 자, 차트를 더 늘려볼게요. 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기에요. 여기 2008년 보자, 이게 언제냐? 2008년 10월 달이요. 7,900원까지 빠졌을 때 빠지고 나서 어쨌든 거래량이 늘어나니까 바닥 신호 나오면서 그 추가하락 멈췄죠. 그러면서 반등 줬지만 못 올라가죠. 후성도 제가 보기엔 이런 흐름이 당분간 좀 나올 것 같아요. 여보세요? 예. 예. 예, 듣고 계시죠? 예. 그래서 지금 대우조선해양 보면은 많이 빠진 상황에서 거래량 들으면서 바닥 잡고 올라갔지만은 어쨌든 못 올라가고 계속해서 그 횡보 나오죠. 예. 그리고 후성 볼게요. 자, 조금 전에 보였던 그 부분하고 지금 후성하고 거의 차트가 좀 유사하죠. 예. 차트만 보면은. 자, 여기 거래량 유발되면서 최근에 좀 많이 빠지죠. 요거만 본다면은 지금 한 4천 정도 빠진다 그래도 더는 안 빠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예. 이게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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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반도체 들어가는 특수가스하고 2차 전해질 만드는 회사거든요. 예. 예. 근데 잘 보세요. 지금 반도체 시장 안 좋죠. 예. 그리고 2차 전지 지금 얘기 별로 안 나오죠. 예. 그쵸? 그러니까 예. 요 두 개가 나아진다는 얘기가 나와야 이게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건 일단은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이 될 건데 올라가긴 힘들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계시다가 예.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얘기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중국에 그 공장 착공했잖아요. 예. 그 소식 다시 한번 나오면은 아마 다시 좀 가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팔지 마시고 조금 예.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요건 일단 좀 가지고 계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추가 매수는 안 되고요. 추가 매수는 일단 아까 대우조선해양 있죠. 예. 예. 그것처럼 덜 빠지는 거 보고 일단 하자고요. 아. 그거 나오면 다시 한번 전화주세요. 그때 돼서 추가 매수도 해도 되겠냐 물어보시면 제가 예, 또 자리 예. 또 봐드릴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일단 호송을 조금 더 기다려보시라는 말씀 드렸고 소리바다는 지금 그래도 정리를 해보자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어떻게 좀 속이 시원해지셨나요? 시청자님? 끊어주셨네요. 정태근 전무관님 목소리만 듣고 네, 괜찮습니다. 자, 이제 문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매수해도 될까요? 보내주셨습니다. 8387번님. 삼성전자 아까 전화로 김동섭 이사님과 얘기할 때도 나왔었는데 삼성전자 지금 매수해도 되는 것인지 한번 이성규 팀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최근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그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도 역시나 지수 대비해서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많은 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실적은 좋은데 왜 이렇게 삼성전자 주가는 이제 부진하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일단은 실적 부분들이 어느 정도 1분기에 좀 반영이 됐었던 점도 있었고 그다음에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이 기관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이 투자를 하기 시작했죠. 무려 60만 원대부터 하는데 사실상 기관들의 평단은 한 110만 원 선에서 115만 원 선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것보다 상당히 높은 상황이죠. 근데 왜 그러냐면 기관 투자자들은 사실상 그 시총액이 작을 때는 많은 그러니까 물량들을 자금들을 투자를 못 합니다. 뭐 룰이라는 것들이 있죠. 뭐 5%를 10%를 있기 때문에 시총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이 사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경향들을 보였는데 외국인들이 그렇게 삼성전자를 기관들이 투자할 때 가만히 보고 있었죠. 가만히 보고 있다가 언제부터 매도하기 시작했냐면 130만 원 올라가면서부터 거기서부터 공매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관들이 물량이 매수 물량들이 어느 정도 바닥이 났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기관 투자 우리나라 국내 기관 투자들이 이 삼성전자에 추가적으로 자금을 쏟아부을 여력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차트 잠깐 보시게 되면요. 네. 이 공매도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가장 많은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게 어디냐면 이 120만 원 언저리 부근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매도를 했을 때 회수라는 구간이 어디냐면 15% 구간에 해당되게 되는데요. 네. 그렇게 됐을 때 그냥 선수적으로 따졌을 때는 결국에는 105만 원 선 정도로 가야지만 외국인들이 회수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게 됐을 때는 뭐 추가적으로 더 이탈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계속 공매도를 인가를 했을 때. 그래서 추가적 납부은 지금 한 105만 원 선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사실상 거기까지 갔을 때 다시 한번 뭐 매수를 해줘야지만 되는 건데 물량들이 그만큼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거래량 같은 거 보게 되면 물론 일부 이렇게 많이 터진 부분들은 있죠. 하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크게 매도 물량들이 나와야지만 제 생각에는 그때서야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멈추고 매수로 전환해주지 않을까. 일단 실적이 좋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매수할 만한 구간은 아니고 힌트를 드리지만 거래량이 그 이전보다 더 많이 발생했을 때 그때 한번 주가가 105만 원 선 이하로 가게 되면 그때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지금은 매수하실 타이밍은 아닐 것 같고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105만 원 이하에서 접근해보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저희에게 종목 상담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저희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인데요. 이 번호로 저희에게 지금 바로 늦지 않았습니다. 매수하신 종목명, 가격,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두 분의 전문가와 통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자 살펴볼게요. 첫 번째 전화 상담이 부산이었는데 이분도 부산에 사시나 봐요. 1309번님, 부산에 비가 많이 오네요 하시면서 자화전자 문의하셨습니다. 오늘 매수하셨대요. 12,600원에 매수했어요. 앞으로의 전망, 매도 시점 상담 부탁합니다 하시면서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내셨네요. 자화전자 비중이 10%라고 수고하세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 자화전자는 정태근 팀장님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일단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 일단은 보자. 이게 보게 되면은 앞으로 전망 물어보셨는데 이렇게 또 늦게 매수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1차적으로는 좀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앞으로 전망을 물어보셨으니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스마트폰 보시면은 카메라가 두 개가 있죠. 우리가 통화 버튼 누르는 쪽하고, 그리고 배터리 넣는 케이스 뒤쪽 카메라가 있는데, 자화전자가 그래서 파트론하고 삼성전기 이렇게 해서 좀 분리해서 보는데, 파트론이 전면에 키패드 눌리는 그쪽에 있는 카메라가 파트론이라고 보면 되고, 그 뒤쪽에 배터리 들어가는 쪽에 있는 카메라가 800만 나왔습니다. 그게 삼성전기에서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인데 거기에 자동 포커싱 집행기라고 부품이 이 회사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으면은 그 자동으로 초점 맞춰주죠. 그 기능을 하는 기계를 이 자화전자에서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마트 그 갤럭시 S3가 좀 많이 팔리게 되면 당연히 실적에 관한 수혜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이 조금 그 걱정이 되냐면 최근에 와서 그 갤럭시 S3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들이 그 힘을 못 써요. 첫 번째로 본다면 파트론이 있을 수가 있겠죠. 파트론, 그 같은 어떤 그 카메라 모듈 회사, 그리고 두 번째 보셔야 될 부분은 FPCB, 그리고 터치 패널, 이런 쪽으로 보셔야 될 것, 일적으로 가장 크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케이스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근데 대표적인 요 세 가지죠. 근데 이 회사 주가들이,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주가가 못 가듯이 얘네들도 지금 현재 그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임에도 불구하고 못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어떤 포커스가 이 회사들의 어떤 실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들이 이 회사들에 대한 어떤 스마트폰 테마가 이제는 좀 지나갔다고 그렇게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좀 보시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보시면서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려 본다면은, 자화전자 같은 게 작년 10월 달 이렇게 동반적으로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후에 어떤 그 다른 뭐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 이렇게 같이 그 이후에 올해 초에 이렇게 같이 올라갔었는데, 이거는 이 종목은 계속해서 행보로 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후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동 포커싱 집행기라고 그 초점 맞춰주는 기계예요. 그게 갑자기 부각이 되면서 2차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왔는데, 자, 그렇다면 이 그 상승 추세가 다른 종목들도, 다른 부품들도 현재 못 가고 있고, 그리고 이 종목은 뒤늦게 좀 반응이 되다 보니까 좀 최근에 반등을 줬는데, 이 반등이 조금 지속이 될지 여부가 좀 저는 의문이라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전방 뭐 실적 같은 건 좋겠지만은 그런 실적이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은 조금 그래도 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좀 대응을 좀 한번 설명드려 본다면은, 요건 짧게 말씀드릴게요. 주가가 올라가고 난 뒤에 주가 12,500원 이렇게 쉬죠. 12,500원 정도 이렇게 쉬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때 당시에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자, 주가가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가다가 주가 이렇게 시작할 때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거는 지금 가지고 있는 애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공교롭게 보시면 이제 양봉이 계속, 장대 양봉이 계속 출현을 하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출현을 하는데 이 힘이 위쪽으로 계속해서 못 뻗어나가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본다면은 이 양봉을 만들어 놓고 개인들한테 물량을 조금씩 떠넘기는 게 아닌가, 조금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들어가셨다고 하셨는데, 요거는 일단은 갖고 계시고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일단 요게 14,000원까지 주가가 뻗어가지 못한다면은 조금은 그 파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후부터 이 장대 양봉,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한 번의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서 전고점에 대한 어떤 매물 소화 과정이 나오는 그런 양봉이 좀 출현을 해야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좀 보셔야 될 부분은, 물론 13,500원 전 고점 돌파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내일 쪽에서 절대 중요한 것은 윗꼬리라는 음봉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특히나 이 윗꼬리 양봉 있죠. 요것뿐만 아니라 거래량이 실리는 이런 양봉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어제 제가 뭐 어떤 했죠? 효성 OMB 한번 얘기 드릴게요. 제가 자꾸 좀 길어지네요. 효성 OMB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쪽에서 양봉이었습니다. 양봉이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어저께 결국은 윗꼬리 음봉 달면서 음봉 달았죠. 그리고 오늘도 반등 신호 왔지만 윗꼬리 음봉 달았죠. 만약에 자화전자가 내일 쪽에서 윗꼬리 다는 음봉이 아니라 양봉이 나오게 된다면은 단기적으로 시세가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쪽에서 13,500원 돌파보다는 13,500원 돌파는 양봉이 나온지 확인을 하시고 나오면 갖고 계시고요. 그게 아니라 윗꼬리 나는 양봉이 나오게 된다면은 조금 단기적으로만 보시고, 조금 5%뭐 작긴 하지만 그래도 요거 수익 실현 하셔가지고 조금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좀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화전자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3573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소프트포럼 매수하신 가격이 2,864원, 그리고 비중이 30%신데 지금 손절해야 하나요? 하십니다. 이 점이 고민이라고 하시는데요. 소프트포럼은 옆에 이성규 팀장님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소프트포럼이 지금 작년 1월 달이죠.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이죠.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좀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 회사가 그렇게 부각을 못 받다가 이렇게 갑자기 부각을 받았던 건 왜냐면 마이너스에서 흑자 전환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냐면 모바일 뭐 인터넷 뱅킹 이런 것들 많이 하죠. 그런 거에 관련된 이제 보완을 하는 건데, 이 모바일 시대가 돌아되면서 말 그대로 그 시기에 맞게 영업이익이 그 전년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를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는데 그 작년 주당 순이익을 저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주당 순이익이 얼마냐면 1,000원 초반대예요. 그러면 지금 평가를 해본다고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평가를 해본다고 하더라도 뭐 PER 수준은 2배 수준에 해당되는 거죠. 그 자산가치 수준으로도
이 회사는 지금 절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엄청난 저평가라서 추가적으로 갈 수는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분위기상이 그렇죠. 모바일 시대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는데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뭐냐면 너무 저평가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여기서 한번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라 지금 잠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부분에서 꺾여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올라갔었어야 맞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는 작년 이익이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크게 발생했다가 올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 뱅킹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거고 지금 네. 안 사용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그렇게 순절하기보다는 일단은 보유를 하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주가가 업그레이드 된 단계입니다. 주가가 업그레이드 된 단계라서 사실상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은 어느 정도 경직을 보이는 상태다. 그래서 보유 네. 관점에서 말씀드리겠고 다만 모르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주가가 안 갈까? 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제가 그렇게 길지 않고 한 2,500원 선만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많이 보지 말고 정고점 부분 정도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3,300원 선 정도만 목표 주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2,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3,3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소프트 포럼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 봐볼까요? 비트컴퓨터 들어왔습니다. 8501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비트컴퓨터 매수하신 가격이 8,100원, 20%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서울 사당동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조금 확답을 좀 못 드릴 것 같네요. 네. 제가 어느 순간부터 대선 테마들 같은 경우에 좀 인맥적보다는 이제 정부 정책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종목 상담할 때 드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회사 비트컴퓨터 올라갈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거는 저 기사에 확답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세력들이 다시 한번 올릴 생각이 있다면은 뭐 올라가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예. 조금 무리일 것 같습니다. 매수가 회복도 어렵다. 예. 그거 지금 가격을 충분히 줬는데 왜 안 팔고 이거 그냥 그때 사신 건지 아니면 안 판 건지 모르겠는데 왜 안 파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이게 뭐 박근혜 테마뿐만 아니라 지금 유헬스케어 테마도 마찬가지로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돼야 요새에서도 쭉 올라갈 것 같은데, 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자, 볼게요.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은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죠. 강하게 올라갈 때, 어떤 부분이냐면 주가 강하게 올라갈 때 거래량 가치 공마지 유발이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쭉 조정을 받죠. 받을 때 중요한 건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감소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얘기를 왜 드냐면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건 얘네들이 이때 당시에 올렸던 애들이 다 안 빠져나갔다. 조금 편한 말투로 드리면은 이때 올렸던 애들이 아직까지 안 빠져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올리죠. 거래량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다시 빠지죠. 다시 한번 거래량 줄죠. 근데 중요한 건 최근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7,000원 지켜주는 건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7,000원하고 8,000원하고 이렇게 가격을 지켜주는 범위에서 지금 어때요? 거래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선바뀜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동안 여기서 올렸던 애들인지 아니면 여기서 올렸던 애들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여기서 들어왔든 아니면 여기서 들어왔든 들어왔던 애들이 여기서 일단은 빠져나가고 개인들이 받아 나가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세력이 받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또 다른 세력이 받는다면은 얘네들이 받고 나서 빼지는 않겠죠. 만약에 세력이 받는다면 이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만약에라도 여기 지금 현재 선바뀜이 발생되는 이 순간 속에서 만약에 세력들이 개인들한테 떠넘기는 거라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가장 지금 지금 판단이 안 쓴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물량을 받아간 주체가 지금 개인인지 저는 세력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의뢰하신 분이 현재 8,100원에 의뢰를 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누가 봐도 세력이 다시 받아 나간다고 조금 이렇게 받아나가는 게 가장 좋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확답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7,000원 지켜주면 일단 가져게 보시고요. 만약에 근데 7,000원이 못 지켜준다면은 이건 어쩔 수 없이 좀 팔라고 좀 말씀드리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7,000원에서 8,000원 정도의 사이권에서 이렇게 확답을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은 일단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일단 제 가장 최선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8,100원 매수가 회복까지 가능할지는 확답드릴 수는 없겠지만 7,000원 손절가로 제시하시면서 7,000원 지지한다면 일단은 보유해보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비트컴퓨터였고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예. 네, 목소리가 작으셔서 연결 안 된 줄 알았어요. 시청자님, 혹시 지금 TV로 제 여보세요? 목소리 듣고 계신가요? 잘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아직도 안 들리세요? 잘 들려요. 이제 잘 들려요. 아, 예. 혹시 저 TV로 제 목소리 듣고 계시는 건 아니시죠? 예, 소리는 줄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평소에 개미들이렇게 자주 시청하시나 봐요. 네, 거의 매일 시청하고 제가 있습니다. TV 딱 말씀드리는 순간 줄였어요 하시는 거 보니까 네, 바로 저희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 네. 보유 중이신가요? 기아차하고요. 네. 한국토지신탁. 기아차요. 기아차부터 매수하신 가격 한번 들어볼게요. 얼마에 사셨어요? 70,085원이고요. 네, 70,085원이면 지금 수익 중이신데 매수하신 지는 꽤 되셨던 것 같아요. 네. 한 8만 원 이상에서 한번 수익 실현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기다리셨나 봐요.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서 더 오르까지 가져갔는데 계속 네. 좀 빠지네요. 장기적으로 목표가 어느 정도 보시나요? 기아차? 10만 원 정도 봤었거든요. 10만 원 정도 장기적으로 가능할지 한번 네. 살펴보고요. 한국토지신탁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기아차 비중은 어느 정도시라고요? 30%요. 30%시고 네. 한국토지신탁은 매수하신 가격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1,375원이요.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이 종목은 1,375원. 예. 비중은 어느 정도시라고요? 10%. 두 네. 종목 한번 상담 드리기 전에요. 포트폴리오 정리분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저에게 기아차와 한국토지신탁 두 종목을 주셨는데요. 기아차는 7,085원의 수익 중이시고 비중이 30%, 10만 원까지 목표가 세우셨고요. 한국토지신탁은 1,375원의 비중이 10%입니다. 두 종목 한번 옆에 계신 이성규 팀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팀장님. 네, 자동차 이 관련주들 갖고 계시죠? 기아차요. 첫 번째로. 네. 이 자동차 관련주들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 많으시고 그렇습니다. 뭐 실적도 굉장히 좋은데 왜 못 가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그 앞전에 물론 얘기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수급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아차나 현대차 같은 경우 못 가는 이유는 기업의 지금 약간 본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면 그 이전에 한번 어떤 분이 이 기아차를 상담 주셨을 때 그때가 주가가 얼마냐면 8만 원대였어요. 네.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서 위로 올라갈지 내려갈지 솔직히 죄송하지만 모르겠다라고 저는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기아차나 현대차나 뭐를 하고 있었냐면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을 하죠. 네. 네. 뭐 K9 이렇게 나왔잖아요. 기아차도요. 예. 근데 지금 잘 보세요. 요즘에 국내에 그 자동차 돌아다니는 건 외제차도 엄청 많죠. 예. 과거보다 눈에 띄게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차들이 어떤 차들이냐면 대부분 디젤 차죠. 네. 디젤 차에다가 연비가 굉장히 좋아요. 그 승용차들이 물론 디젤 엔진을 다녔지만 뭐 15km, 17km 리터당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유가가 비싸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기아차나 현대차가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을 했는데 사실상 그게 안 먹혔습니다. 지금요 현재로서 봐서는.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내수 시장이 일단 밀렸고요. 네. 외국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그럼 디젤 연비 그쪽 우리도 현대차나 기아차나 가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그 디젤 엔진 기술은 유럽이나 그 특히나 독일 같은 나라, 미국 같은 나라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겠죠.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자동차 업체 물론 실적은 좋을 수 있습니다만 발전 가능성은 사실상 단기적으로 좀 정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중국입니다. 네.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썼을 때는 자동차도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워낙에 수요가 많은 국가인데 과거에 그랬죠. 뭐 차화정 그래가지고 갔었죠. 네. 그랬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차화정이 뭐냐면 중국 수혜주예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업종을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중국밖에 없습니다. 자체 실적으로는 힘들어요. 물론 네. 이건 제 판단이기 때문에 뭐 네.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아차를 지금 뭐 7만 원 선에 갖고 계신데 혹시라도 여기서 이탈해서 다시 올라가면 좋은 거지만 이탈해서 내려왔을 때는 그래도 손실 보지 마시고 7만 원 선에는 한번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적은 아니 실제 발표가 있고 나면 아직 발표가 지금 나진 않았잖아요. 예, 예상 실적은 나와 있어요. 예상 실적은 역시나 네. 또 초과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또 내려오죠. 네. 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좀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워낙에 실적이 좋게 되면 사실상 실적이 좋으면 살 수밖에 없으니까 너무 그런 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7만 원이 매수가 근처인데 거의 이탈해가 쭉쭉쭉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요즘 저 노조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노조 문제가 있어서 아, 네네. 제 매수가까지 지금 혹시 빠지지 않을까 그 걱정도 사실 있거든요. 노조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그 영원하지는 않겠죠. 현대그룹 자체가 노조 문제를 가장 많이 알아왔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성장해온 기업이에요. 저는 그 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거 없다고 봅니다. 네, 노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시장 공략이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7만 선은 손절가 제시해드리겠고 목표 주가는 일단 정고점 부근인 8만 원 선을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네, 그렇게 8만 원까지는 오를 확률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나요? 실적 부분을 보게 되면 충분히 올라가요. 네, 그래요? 네, 그 점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한국토지신탁인데요. 네. 이거를 1375원 지금 거의 매수가 근처신데 네. 이게 기업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분양대금 옛날에 회수 못했던 거 다 회수하고 재무구조 개선하고 토지신탁기업, 그러니까 이름에서 들어가지 토지신탁기업인데 네네. 다 좋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 글쎄 보니까 뭐 신용등 것도 상향 조정되고 네. 예. 그런 것도 있는데 뭐 근본적인 이슈는 뭐냐면 리딩투자증권에서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예. 예전에 네. 본 M&A 기억이 있네요. 거품이 약간은 껴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이 근데 정도 주가 외국인들이 수준 계속 사길래 네, 그러니까 M&A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요즘 시장 추세가 트렌드가 또 그래요. 네. M&A 쪽으로 많이 갑니다. 시장이 워낙 불안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보유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M&A 기대감이 반영된 주가이기 때문에 내려갔을 때는 또 사정없이 내려가요. 만약에 그 불발이 됐을 때는. 예. 그러니까 손절가는 일단 1260원 선을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마시고 일단은 보유하시고요. M&A가 성사됐을 때 또 그때 이건 봐야 됩니다. 목표 주가를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네. M&A가 됐는데 주가가 안 올라간다 그러면 파셔야 돼요. 그때는. 이미 소재가 다 소진됐다는 얘기가 되니까.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그리고, 손절가들만 네. 잘 지키시면 크게 뭐 이렇게 우려하실 부분은 아니니까 그런 네. 점들만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아차와 한국토지신탁 두 종목 받으려는데 어떻게 더 궁금하신 점 없으신가요? 예, 아니요. 뭐 있긴 한데 뭐 시간 저만 할애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네, 끝내고요. 네. 어제 그 TCN코 제가 문자로 상담을 드렸는데 예. 제가 팔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저께 그냥 정태인 전문가님 얘기 듣고 그냥 팔았거든요. 근데 오늘 예. 많이 빠졌네요. 하한가로. 네, 다행입니다. 정태근 전문가님 한번 연결시켜 드릴까요? 뭐 시간 괜찮으세요? 잠깐 지금 바쁘실 텐데. 짧게 한번 정태근 전문가님 어제 손절하라고 하셨는데 말씀 듣고 오늘 하한가래요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이죠? TCN코요. 저 기억납니다. 네, 거래 정지 됐다가 어이구. 이거요. 네, 거래 재개했는데 제가 사실 아주 욕심을 낸 게 거래 정지되는 걸 알고서도 좀 일부러 갖고 갔거든요. 그러면 어제 이게 정리가 뭐 어느 정도 이게 되면은 이 종목 의뢰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네네네. 어제 저도 문자로요. 잘 하셨어요. 이거는 어차피 상한가 풀리면 무조건 팔아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아니, 이거는 저는 그거 좀 제가 욕심을 했었죠.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어도 판단은 본인이 하신 거잖아요. 네네. 이건 본인이 잘 하신 거예요. 제가 잘 한 게 아니고요. 갑자기 훈훈합니다. 어쨌든 다음에 또 궁금하신 점 언제든 전화 주시고요. 네. 아무튼 수익 많이 나세요. 예. 네, 오늘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기분 좋게 두 번째 전화 받아봤어요. 어제 문자 주셨던 그분이었구나. 반갑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봐야겠죠? 정태근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LG전자 들어왔습니다. 67,000원, 비중이 50%,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3586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예, 일단 뭐 기분은 좋네요. 뭐 이런 전화 받으니까 상당히 기분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이거 LCD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이거? 참 이거는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 같은 IT 업종에서도 계속 빠지고 있는데 뭐 수급 본다면은 외국인도 안 사죠, 기관도 안 사죠. 당연히 뭐 주가는 빠질 수가 없죠. 뭐 개인들만 사고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수급 구조가 언제 바뀌느냐가 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참 그 시기를 잡기가 너무나 좀 힘들 것 같네요.
자, 이거는 차트 보면서 이거 유사 패턴을 좀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차트 패턴이 참 얘가 요새 제가 개큐 때문에 참 그 차트 상당히 좀 많이 봅니다. 제가 처음에 주식할 때보다 더 많이 보는데 OCI 머티리얼즈 한번 볼게요. 이게 안 나오냐? 자, 보게 되면은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화면을 보시면 요렇게 이 구간 이제 빠지는 구간 있죠. 올해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이렇게 빠지는 구간 보시면은 어떻게 본다면 잠시만 다시 그어드릴게요. 지금 화면을 보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요 구간이 어떻게 본다면 LG전자와 상당히 좀 유사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잘 보시면은 주가가 더 빠져버렸죠. 거의 지지선 없이. 근데 중요한 건 요 회사가 지금 이제 최근에 와서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반등을 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1차적으로 하방 일성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OCI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로 45,000원 아래권에서 4만원 전후에서 지금 하방 일성 나오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나와야 지금 이제 좀 더 갖고 있어 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니면 아까 전에 그 어떤 종목이었죠? 그 후성 종목처럼 저거 빠지면서 차라리 거래량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라도 나오면은 좀 그런 말씀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게 더 빠질지 아니면 여기서 바닥 잡을지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방성에 대한 어떤 신호도 안 나오죠. 그리고 거래량을 보더라도 거래량의 신호도 안 나오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화면 보시면은 어때요? 지금 현재 기관 외국인 계속 팔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전문가가 가지고 있어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일장 바꿔서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이거는 팔라고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파는 것도 대책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은 뭐 최저점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요게 주가가 이전에 뭐 5만 5천 원까지 빠진 적이 있지만은 일단 6만 원 정도면은 거의 다 빠졌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전제 조건을 깔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요 5만 5천 원하고요.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정도 요 사이 좀 더 기다려 보시고요.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정도 가격이 좀 지켜준다면은 일단은 보유를 하셔가지고 얕은 반등이라도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요 구간에서 반등 나오니까 기다려보세요. 이거는 조금 저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하반경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5만 5천 원에서 6만 원만 안 깨면은 일단 한번 버텨보자. 이렇게만 좀 정리를 먼저 좀 해드릴게요. 네, 일단 5만 5천 원까지만 안 깨진다면 LG전자 얕은 반등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상담까지.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정태근 팀장, 이성규 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아쉽게 상담 못 받으신 분들은요, 내일 오후 1시에 저희에게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